온 세상이 빗물에 촉촉이 젖어듭니다. 비가 오면 사람들은 하나둘 우산을 펴서 몸을 보호하죠.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 물로부터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 방수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사람들은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을 막는 기술을 오래전부터 연구해 왔습니다. 소재와 기술의 진화로 물과 친해질 수 없었던 제품들까지 물속에서 활약하는 시대. 과연 물을 막는 방법 속에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신기한 방수 과학의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비가 오거나 물놀이를 할 때 방수 과정을 거친 제품들을 사용합니다. 물을 막는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죠. 장마철 애용하는 장화나 우산, 우비부터 물속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아내는 방수 카메라, 물에 닿아도 지워지지 않는 화장품 등 방수는 인간에게 엄청난 편의를 선물했습니다. 그럼 이처럼 많은 산업에서 꼭 필요로 하는 방수란 무엇일까요? 방수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일단 물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계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물질인데요.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물은 아주 굉장히 특별한 화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물 분자는 물 분자를 서로 응집시키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용해시킬 수 있는 아주 유니버셜한 용매이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만 때로는 생활에 불편을 줍니다. 옷 속으로 스미는 비는 불쾌함을 몰고 오죠.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 원자가 서로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 다른 액체에 비해 표면 장력이 엄청나게 셉니다. 자신에게만 잘 붙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다른 모든 것에도 잘 달라붙죠. 이런 점착성 덕분에 물건이나 피부에 달라붙어 사람과 기계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방수, 물을 막는 기술이 필요하게 된 거죠. 방수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물이 스며들거나 침투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굉장히 표면이 빽빽하고 매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에 이음새가 완벽하게 이제 딱 닫혀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표면에다 이제 뭐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이제 코팅을 하게 되는데 그 코팅 물질의 소위 말하는 표면 장력이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묻어도 물방울이 잠깐 맺혀 있다가 이제 증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의류, 건축, 전자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방수. 방수 기능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제품의 개발을 2배 이상 어렵게 하는 기술로 꼽힙니다. 그중 가장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분야는 IT 제품. 전자제품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습기와 온도, 충격에 취약합니다. 이 아웃도어용 디스플레이는 표면을 완전히 밀폐함으로써 비와 눈 등 외부 환경에 노출돼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전기를 흘려 작동하는 IT 제품들은 모두 물과 상극이죠. 물은 전기가 통하는 도체이기 때문에 제품에 스며들면 흘러서는 안 되는 곳까지 전기를 전달해 단자를 부식시키거나 회로판을 태워버리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도 물에 닿으면 고장이 나기 일쑤죠. 하지만 미래의 전자제품들은 이 같은 환경 변화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가정하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활용을 할 경우에는 방수가 되지 않으면 제품의 회로나 안에 내부 부품들이 전부 다 그 전기적인 충격도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데미지를 입게 돼서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을 가정해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든 뒤에서 보시는 제품은 야외에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디자인부터 설계 그리고 제조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속에 담그지 않는 한은 외부로부터 완벽한 방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진, 방수 기술을 적용해 비바람이 몰아치는 환경 속에서도 생생한 영상을 전달하는 디스플레이. 과연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방수 디스플레이는 주방용 밀폐 용기처럼 완전 밀폐 조립식으로 물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 텔레비전에는 열을 배출하는 구멍이 거의 없죠. 일반 텔레비전의 경우 에너지를 빛으로 바꿔야 해서 많은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을 내보낼 수 있는 배출구가 필요한데요. 이 텔레비전의 경우 에어컨 없이도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온도 조절 기술이 적용돼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없애고 영하 40도, 영상 50도의 온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전자제품의 고체나 액체로부터의 보호 능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그 방수 방진 등급을 표기하는 그 단위가 IPXX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제품은 IP65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IP6은 방진을 의미해서 먼지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말하고요. 뒤에 붙어 있는 IP65의 5자는 물에 담그지 않는 한 완벽하게 방수가 되는 등급을 IP65라고 얘기를 합니다. IP 등급이란 전자제품에 대한 국제보호 등급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숫자는 방진으로 6등급까지, 두 번째 숫자는 방수로 8등급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물과 먼지에 강한 제품이죠. IP 등급을 높이기 위한 전자제품의 진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 관심이 뜨거운 방수폰이죠. 물속에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포착한 이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촬영됐는데요. 수심 1.5m에서 30분 동안 수중 촬영이 가능한 방수폰을 활용한 거죠. 소리는 통하고 물은 막는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선 몸체는 나노 코팅을, 틈새는 방수 테이프로 막아 밀봉하고 스피커는 숨쉬는 발수 섬유를 적용해야 하는 등 다양한 기술을 집약해 물 입자의 유입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찔한 침수 사고에도 AS 센터로 달려가지 않아도 되는 방수폰이 탄생하는 거죠. 방수 처리가 된 이 스마트폰에 하나하나는 다 발수 코팅을 합니다. 조립되다 보면 조립되는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방수와 발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방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그저 물을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맺히지 않고 흐르는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발수 기능이 탄생했죠. 즉, 방수란 코팅이나 밀폐로 표면을 덮어 물의 침투를 막는 것이고 발수란 액체인 물은 튕겨내지만 그보다 작은 입자인 공기는 통과시키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두 기능이 합쳐지면 효과가 극대화된 방수 제품이 탄생할 수 있죠. 방수로 하면 좀 막연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잠깐 떨어져서 이제 물만 물기만 닦아서 좀 이 스마트폰을 다시 쓸 수 있는 생활 방수라는 개념이 있고 혹은
물속 깊이 들어가도 안전한 어떤 완전 방수의 개념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방수, 즉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고,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발수 혹은 초발수, 이렇게 해서 물이 아예 묻지 않는 그런 구조들도 있고요. 그런 표면들. 그리고 또 그와 또 반대로 또 물을 잘 흡수하는 친수 구조를 가지는 표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방수 기술들은 대부분 다 발수 기술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 화학적 처리나 물리적 기술들은 대부분 다 발수의 기술들을 특정 환경에서 완벽하게 유지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수 기술이라고 크게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민감한 전자기기들을 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선 발수 기능이 접목된 나노 코팅 기술이 주로 사용되는데요. 실생활에서 이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용기 코팅 기술입니다. 점성이 강한 액체를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 윤활제로 용기 내부를 코팅하는 거죠. 샴푸나 케찹 혹은 즉석밥과 같이 어떤 용기 안에 그 내용물이 들었을 때 거기에는 약간의 물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들을 다 정확하게 다 떼거나 혹은 다 쓰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발수나 방수 코팅을 하게 되면 얘들이 쉽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말끔하게 떨어지고요. 그래서 뭐 신선하거나 혹은 좀 내용물을 완벽하게 저희가 이제 다 쓸 수 있죠. 그런데도 방수 코팅들이 이제 사용됩니다. 소재나 부품의 표면에 나노 구조의 보호막을 입히는 나노 코팅 기술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무실이나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보드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키보드 위에 물이나 커피를 쏟아 당황한 적이 있을 텐데요. 키보드에 발수 기능의 나노 코팅 기술을 입히면 이런 사고에도 걱정 없는 키보드가 탄생하게 되죠. 방수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경우에 있어서 일단은 음료 침수나 물이 엎질러진 경우에도 그 불량 발생 자체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방금 예로 들었던 뭐 당분이 있는 음료라든지 커피를 엎질렀을 경우에도 물에 넣어서 헹궈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제품 키보드입니다. 콜라나 컵라면을 쏟아도 물로 잘 씻어 사용 가능한 키보드. 과연 실제로도 가능한 일일까요? 확인을 위해 방수 키보드를 물속에 넣어 타이핑을 시도해봤습니다. 물속에서도 정상 작동이 가능할까요?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모니터에 한자 한자 적히는 글자들. 여러 번을 시도해도 키 입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IP68 등급으로 수심 1m 이상에서도 방수 기능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나노 코팅 처리를 통해서 기판을 방수 처리를 했고요. 일반적으로 뭐 실리콘으로 덮는다거나 어떤 랩으로 싼다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 미세한 입자를 방수 입자를 도포를 함으로써 그 기판에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방수 제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 강력한 방수 기능은 적외선을 감지해 입력하는 광축 키보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키보드는 스위치에 물이 들어가면 접점 사이에 전기가 통해 제멋대로 키가 입력되거나 고장이 나는 문제가 발생했죠. 하지만 광축 키보드는 적외선으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빛을 기반으로 입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키보드 하단의 기판에는 적외선에 흐르는 IR 센서가 위치해 있죠. 스위치를 누르면 센서 사이의 빛의 연결이 끊기며 입력 신호가 본체로 전달됩니다. 이 부분에 방수 처리를 철저히 하면 물을 쏟아도 작동에 문제가 없죠. 방수라는 부분은 사실 전기가 흐르는 부분에 있어서 절연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수를 그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무접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접점이 없기 때문에 기판부,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는 이 부분만 절연 처리를 해주면 그걸로 이제 방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IP 등급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점차 고도화될수록 물과 친해질 수 없었던 제품들의 반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 제품은 물론 물과 상극인 소재들까지 과학의 힘을 빌려 우리의 상식과 편견을 뒤엎고 있죠. 역발상 디자인이 돋보이는 종이 면도기, 이 역시 방수 처리를 거쳤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방수 기술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학자들은 자연에서 그 힌트를 얻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사는 동물들은 대부분 다 비늘이나 이렇게 매끄러운 표면이 있는데 수달과 같이 굉장히 많은 털들이 바깥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속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또 어떠한 과학적 특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자그마한 우표 크기 사이즈의 한 100만 개 정도의 털들이 아주 조밀하게 있는 이러한 형태로부터 자연은 스스로 물로부터 본인의 내부를 보호하는 이러한 특별한 구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자연계의 어떠한 방수나 발수의 특성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굵고 광택이 나는 수달의 털은 방수털과 잔털의 이중 구조로 방수 효과와 보온 기능이 우수합니다. 수달들이 물속에서도 몸을 따뜻하고 건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죠. 까치의 둥지에서도 방수 기술을 만날 수 있는데요. 까치는 지늘개 나뭇가지와 지푸라기를 섞어 내부 둥지를 비바람에 견딜 수 있게 견고하게 짓습니다. 이런 원리는 건축 속 방수 기술에 적용되는데요. 초가나 한옥의 흙벽을 보면 석회를 섞어 굉장히 조밀하고 치밀하게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빗물에 약한 흙반죽에 석회를 섞어 방수와 발수력, 압축 강도를 높인 것이죠. 물은 작은 틈 사이에 들어가도 응집력 때문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현대의 건축에선 틈 사이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 스프레이나 페인트로 손쉽게 방수 처리를 할 수 있게 됐죠. 자연 속 방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진흙 속에서도 깨끗함을 잃지 않는 연잎인데요. 연잎을 자세히 관찰하면 물에 젖어도 물방울이 둥글게 모여 굴러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 독일의 식물학자 비렐름 바르틀로트 교수는 연잎 효과라 명명했는데요. 전자 현미경으로 연잎을 관찰하면 무수한 미세돌기가 연잎에 물방울이 닿지 않도록 지탱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방수 과학의 시초가 되기도 했죠. 연꽃잎 표면에는 나노 사이즈의 작은 돌기들이 촘촘히 나 있는데요. 이러한 돌기들이 물방울을 떠받들어서 연꽃잎과 접촉하는 면적이 아주 작아집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에 의해서 물방울이 펴지지 않고 또 동그랗게 공 모양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연꽃잎 표면에는 왁스 성분도 있어서 중력 작용과 함께 그 물방울이 경사면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물에 젖지 않고 언제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인 연잎 효과. 이런 연잎의 발수성과 자정작용의 원리는 현대의 과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절로 방수가 되고 오염 물질까지 쓸어내릴 수 있는 코팅 기술은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죠. 이곳에선 이를 활용한 기술로 친수성 소재인 면을 활용,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나들이가 잦아지는 계절, 캠핑 중 비가 온다면 어떨까요? 텐트 안은 습기로 가득 차고 집에 와서 텐트를 말리는 과정이 힘들어
포기하고 돌아온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곳에선 공기순환이 좋은 면의 장점을 살렸죠. 발수 가공으로 물은 튕겨내고 수증기는 통과시켜 우천시에도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방수와 발수의 좀 차이가 저희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방수는 비닐봉투 같은 거를 이제 방수 같은 걸로 바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수는 물이 잘 묻지를 않는 그런 고구마 잎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물이 안 들어가게 만드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발수 기능을 이용해서 뭐 습기나 이제 공기 순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물만 들어오지 않는 그런 걸 이제 개발한 거죠. 발수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면 텐트에 몇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선 정말 물에 젖지 않는지 물을 부어봤는데요. 텐트에 물을 붓자 물이 면을 적시지 않고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부의 습기는 밖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 스팀 다리미를 내부에서 작동하자 수증기가 면을 통과해 밖으로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면을 잇는 실에도 방수 처리를 했는데요. 방수사는 일반사와 달리 비에 젖으면 실이 팽창해 재봉 부위를 빈틈없이 메워 비가 내부로 새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차이는 실을 꼬는 기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반사가 여러 가닥의 실을 한 방향으로 말아놨다면 방수사는 실을 머리를 따듯이 꼬아 왁스를 입혔는데요. 이런 구조 때문에 방수사는 실이 손상됐을 때 연쇄적으로 끊어지는 것을 막아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해주는 거죠. 이게 코팅이랑 이제 다른 점인데요. 코팅을 했을 때는 완전히 어떤 것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해서 물이 안 들어가게 이제 궁극적으로 하는 건데 면에다가 이제 물을 담아 놓으면 물을 담을 수 있어요. 담을 수 있는데 그걸 꽉 짜면 나와요. 짜면 나와요. 그게 면의 조직을 그대로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 면 조직 사이로 습기는 빠지고 또 표면에 물이 다 잘 먹지 않게 묻지 않게 하게 하는 기능이 들어 있어서 물은 흘러내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기술이 없었던 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물로부터 몸을 보호했을까요? 최초의 방수는 의복을 만드는 기술에서 탄생했습니다. 폴리네시아인들은 나무 껍질을 두드려 얇게 펴고 거기에 방수 수액을 입힌 타파천으로 의복을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봄과 여름철에 모내기나 들일이 많은 농촌에서 우비가 발달했습니다. 갓 위에 덮어 쓰는 우산인 갈모. 1600년경 등장한 남학신으로 신체를 보호했죠. 19세기 비가 자주 오는 영국은 말과 마차가 흙탕물을 튕겨내는 통에 최초의 방수포가 개발됐죠. 액체 고무를 천 사이에 바른 방수포는 공기가 통하지 않아 땀이 배출되지 않고 답답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무를 코팅한 초기의 섬유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방수 소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물은 차단하고 습기는 발산하는 투습 방수 원단이 탄생한 거죠. 1959년에 미국 듀폰의 연구원이었던 빌 고어라는 연구원이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그의 아들 밥 고어가 고어텍스를 발명하고 1970년경에 특허를 냈습니다. 80년대에는 그 기능이 더욱 발전해서 에베레스트 동정이나 그걸 위한 의류, 나사 우주복 등의 고어텍스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90년대에는 국제 남극 탐사단이 입기도 했으며 다양한 일상생활 및 아웃도어 의류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방수와 투습이라는 상반된 기능이 함께 들어있는 기능성 섬유. 이를 쉽게 얘기하면 물방울보다 미세한 구멍이 뚫린 원단입니다.
그래서 물은 흘려보내고 증기는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거죠. 이는 기존 방수 가공 원단의 단점을 확실히 해소해 주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인체를 보호하는 소재로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는 기능성 원단. 그 방수 효과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을까요? 그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섬유 업체를 찾았습니다. 기능성 의류를 물에 넣자 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고 연잎처럼 표면에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맺혀있는 물기를 툭툭 털어내자 옷은 언제 젖었냐는 듯 빠르게 건조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멤브레인에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평방인치에 90억 개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물론 눈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근데 그 구멍의 크기가 액체 상태의 물질들은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좁습니다. 가장 작은 물방울의 단위보다는 2만 배가 좁게 되고요. 한데 그 구멍이 액체가 증기가 됐을 때는 통과할 수 있을 만한 그 구멍이 돼요. 그래서 땀이 증기가 됐을 때는 그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방수 가공이 고무나 비닐 등의 막을 형성해 공기가 통하는 미세 구멍까지 막아버리는 원리였다면, 최근에 투습 방수 원단은 섬유 한 올 한 올에 코팅하는 방식으로 입혀집니다. 열은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구멍을 통해 땀을 배출시켜 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기능성 원단의 방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테스트 상황을 갖다 확인을 지금 기능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검사는 내수도 시험. 물에 이제 수압으로 이는 이제 2분 강우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내수압을 알아보는 건데요. 원형 클램프에 원단을 물린 다음 뒷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순간의 수압을 측정하게 되죠. 청바지의 경우 시작과 동시에 물방울이 쏟아져 내립니다. 테스트 상황을 갖다 확인을 동일한 조건으로 기능성 원단을 실험해 본 결과 청바지보다 높은 수압에도 끄떡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방수, 투습 기능이 없는 방수 소재나 원단 같은 경우는 외부의 물, 바람, 비들은 분명히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운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내 몸의 땀, 이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불편함들, 눅눅함, 축축함,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 생리적으로는 만약에 추운 환경, 가혹한 환경에 노출됐을 때는 젖어 있는 나의 몸이 추운 곳에 노출되면서 체온 손실을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가혹하게 앗아갑니다. 근데 방수가 되면서 투습이 되게 되면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뺏기게 될 수 있는 나의 체온 손실, 그리고 체력적인 손실을 덜어줄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방수와 투습이 같이 동시에 될 수 있는 방수 소재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기능성 원단은 정말 습기를 배출해낼 수 있을까? 1평방인치당 90억 개 이상의 미세한 구멍이 나 있는 멤브레인 장갑을 준비했습니다. 장갑 안에 뜨거운 물을 붓자 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한 손엔 기능성 장갑을, 다른 손엔 일반 비닐 장갑을 끼고 얼음물에 넣어 손을 움직였습니다. 체온과 얼음물의 온도 차로 장갑 안엔 습기가 차오르게 되죠. 그 결과를 확인할 차례. 비닐 장갑을 낀 손은 습기로 흥건한 반면 기능성 장갑을 낀 손은 뽀송뽀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이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이 이 원단에 흡수되지 않게 하는 발수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발수 처리는 영구적인 기능이 아니고 세탁 마찰이나 혹은 오염에서 이제 발수 처리된 부분은 점차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탁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유일하게 사라질 수 있는 기능이 발수 기능인데, 그 발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증기가 나오는 다림질을 해주시게 되면 약간의 이렇게 발수제가 남아있는 곳에서 이동하면서 도포가 돼서 발수력이 어느 정도 복원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기 다림질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탁을 자주 하시게 되면 발수력은 어느 정도 이제 상실이 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발수제를 사용해서 발수력을 복원시켜 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올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방수의 기록. 노아는 방주에 역청을 칠해 대홍수를 피할 수 있었죠. 이어 방수 재료는 합성 고무, 아크릴 수지, 폴리우레탄 수지 등으로 발전했고, 1976년 땀은 증발시키고 비나 안개는 차단하는 신소재가 등장하며 방수 기술은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됐죠. 그렇다면 현대의 방수 기술은 또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요? 여기 비 오는 날에만 멋진 그림이 나타나는 거리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시애틀에서 활동하는 길거리 아티스트 페레그린은 비 오는 날에도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자 이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작업 도구는 초발수성 스프레이. 비가 오면 코팅된 부분은 원래의 도보색을 유지하고 물에 닿는 부분만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섬유나 물건이든 물에 젖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방수 스프레이 속에 숨겨진 화학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 기술의 비밀을 확인하기 위해 초발수 나노 소재를 연구하는 스타트업을 찾았습니다. 방수 스프레이를 일반 섬유 위에 뿌리는 연구원. 초발수 나노 입자가 섬유 한 올 한 올을 코팅해 발수막을 형성할 수 있도록 24시간 동안 건조한 뒤 물을 뿌리면 옷이 젖지 않고 물을 밀어내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 하나 뿌렸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일단 발수라는 원리를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 위에 떠 있는 연잎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연잎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또르르 굴러 떨어지는 현상처럼 연잎 효과를 모사해서 만든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습기에 가장 약한 소재인 휴지도 초발수 기술을 만나면 휴지 위에 물방울이 그대로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밖에도 방수 스프레이는 산업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벽돌, 나무 등 물이 흡수되는 물건과 공간에 모두 효과를 볼 수 있죠. 10년 이상 화학공학을 전공한 연구원들은 자가세정 기능을 연구하다 방수 스프레이를 만들게 됐는데요. 이를 사용하면 방수에서 나아가 비나 오염물질이 묻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정제와 세탁용품 등과 같은 화학제품의 사용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죠. 일단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옷이나 신발, 모자, 가방처럼 정말 일상에 밀착되어 있는 제품들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오히려 이제 원래 발수 기능이 있었지만 다 닳아서 버리기 직전인 물건들, 예를 들면 기능성 의류라든지 모자, 텐트 이런 것들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선 발수와 반대 개념인 초친수 현상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초발수와 초친수, 두 개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단 초친수랑 초발수는 이제 단어 그대로 물을 좋아하는 초친수와
물에 대한 반발력을 갖고 있는 초발수 기술인데요. 초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끌어안게 돼서 수막을 만들고 이제 그 수막이 물을 흘러내리게 함으로써 이제 표면을 깨끗하게 해주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초발수는 말 그대로 이제 물을 싫어하는 현상이다 보니까 물을 밀어내서 그대로 튕겨내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념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접촉각입니다. 접촉각이란 말 그대로 표면에 물방울이 닿는 각도를 말하는데요. 초친수 코팅이 된 표면은 물을 끌어당기다 보니 표면에 밀착하는 형태가 돼 접촉각이 30도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초발수 코팅이 된 표면은 물방울을 밀어내 동그랗게 맺히는 현상이 발생하며 접촉각이 150도 이상으로 커지게 되죠. 그럼 물을 넓게 퍼뜨리는 초친수 현상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이를 이용하면 유리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아 안경의 김서림 현상을 막을 수 있고, 건물 외관에 사용할 경우 물자국이나 물때가 남지 않아 항상 깨끗한 외관을 유지할 수 있죠. 연구진의 목표는 초발수, 초친수 테크놀로지를 융합, 한 단계 도약한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단 원래는 저희가 B2B로 이제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제품들이 아니라 건물 외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건물 유리 같은 데 자가 세정을 위한 기술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 좀 더 다양한 체험이나 발수랑 친수라는 개념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뭐 섬유에 뿌리는 발수제라든가 욕실 내부나 촬영용에 뿌리는 친수 제품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수와 발수, 초친수 등 물의 속성을 이용한 다양한 방수 기술들. 물을 다루는 기술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진화해왔고 이제 또 다른 활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수 기술을 접목, 다양한 영역에 폭넓게 활용하는 거죠.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초발수성 표면 기술을 이용, 청소를 하지 않아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자가세정 가습기. 이는 물이 표면에 스며들지 않는 연립 효과를 응용, 물방울들이 떨어지며 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제거합니다. 청소가 힘든 기존 가습기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냈죠. 증발식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저희가 물만을 증발시켜 주지만 그 물속에 있는 이물질들이 증발판에 다 들러붙기 때문에 결국 청소 문제가 굉장히 더 심각한 그런 방식이죠. 초발수 기술을 도입을 해서 청소 문제를 없애주면서 증발식에 안전한 가습을 해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어떤 가습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는 향후 곰팡이 생성을 억제하는 자동차용 에어컨 증발기, 보일러의 결로 현상을 해결하는 기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이칩은 표면에 보호막을 입혀 전기를 통해 물방울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치 계단을 오르내리듯 물방울이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박테리아 검출이나 질병 진단이 보다 간단해질 수 있죠. 저희가 종이 위에 신문지나 잡지 위에 아주 간단한 코팅, 우리가 방수 코팅을 하게 되고요. 그 코팅 위에서 물방울이 더 이상 물속으로 종이로 스며들지 못하고 그 종이 위에서 이렇게 떠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방울 하나하나를 우리가 오줌이나 피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종이 위에서 어떠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 센서, 전기를 이용한 그 물방울의 구동의 위치와 형태를 제어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종이 위에서 바이오 센서 아니면 우리가 진단 칩들을 이렇게 이제 개발하고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첫 번째 코팅이 이러한 그 방수 코팅을 사용하게 됩니다. 신소재의 개발도 활발합니다. 국내 연구진은 2차원 이황 몰리브된 나노 구조체를 합성, 세계 최초로 방수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기도 했죠.
수직으로 나노꽃을 세운 이 구조체는 차세대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축 방수 소재와 의료 소재, 고정밀 환경과 바이오 센서, 촉매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게 될 방수 과학.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시작된 방수의 역사는 눈부신 기술의 발전을 따라 또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에도 이제 방수 기능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뭐 심박, 운동량 등 색채 신호 등을 체크하거나 전화를 받고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방수 제품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의류 제품들, 즉 전류가 흐르는 직물이나 부품들을 보호해 줄 수 있으면 일상생활에서의 편리성 그리고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도로 방수 기능이 발달하면 심지어 세탁 기능이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영역들을 산이나 바다나 강이나 빗속이나 물속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기술 속에 이러한 방수 기술들이 알게 모르게 참여하고 있고, 이것들은 계속해서 인간을 이롭게 만드는 기술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막는 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킨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비가 오는 날은 물론 우주나 극지 등 더 다양한 극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발전된 기술들이 인간의 삶을 한층 편리하게 바꿔놓겠죠. 물과 친해지려는 인류의 노력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한계가 없는 방수 과학의 세계, 그 무한한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